사돈, 오늘 우리 아들 기사는 날인데 눈치가 있으면 좀 빠져야지. 여기 소고기가 어디 보통 고긴 줄 알아? 한 점에 기만 원씩 하는 2+. 한우라고 격떨어지게 왜 자꾸 문 앞에서 기웃거려요? 시어머니의 그 서슬퍼런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때리고 제 귓가에 박히는 순간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듯한 통증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친정 엄마의 마른 어깨는 부슬부슬 내리는 차가운 봄비에 젖어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손에 든 작은 카네이션 바구니와 시장에서 정성껏 골라온 과일 상자를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바닥만 보고 계셨죠. 젖은 신발 밑창에서 새어나온 빗물이 현관 타일을 야금야금 적시는 걸 보는데 제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울컥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방금 시어머니가 뱉은 저 독설 속에 담긴 뒤틀린 특권 의식을 보셨나요? 이건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타인에 대한 존중 결여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갑질이 응축된 장면이죠. 며느리가 제 돈으로 사고 제 손으로 차린 밥상의 정자. 그 며느리를 키워준 친정엄마는 숟가락도 못 놓게 하겠다는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시대의 효시어란 무엇일까요? 한쪽 부모를 깎아내려야만 유지되는 효도가 과연 진짜 효도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작품은 우리 시대의 비뚤어진 가족 윤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창작된 드라마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마장동까지 가서 끊어온 최고급 한우가 선홍빛 빛깔을 뽐내며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역겹고 비릿한지 모르겠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 대비되는 그 화려한 식탁이 마치 제 30년 결혼 생활의 허상을 비웃는 것만 같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너 시집갈 때 이 아비가 남겨줄 건 이 건물뿐이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내 이름으로 지켜야 한다. 알겠니? 30년 전 임종을 앞두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남기신 유언이 귓가를 스칩니다. 남편 진호 씨와 결혼할 때 우리 집은 가난했던 시댁과는 형편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외동딸인 저를 위해 상가주택 건물을 제 단독 명의로 남겨주셨죠. 하지만 전 너무나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 기죽을까봐, 시어머니가 혹여나 돈 때문에 며느리 눈치 보실까봐 그 사실을 평생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명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의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법률적 지혜라는 것을요. 남편 명의로 돌리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리비와 세금, 생활비는 제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30년이나 흐르니 이 사람들은 이 집이 당연히 남편의 것인 줄, 시어머니의 왕국인 줄 착각하며 사시더군요. 제가 베푼 배려가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 저를 하녀 취급하며 옥죄어 오고 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참으로 비참하게 깨달았습니다. 제 손등 위에 굳은 살이 박이고 무릎 관절이 시큰거릴 정도로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었을까요? 미영아, 올해 어버이날에는 사돈도 좀 불러라. 홀로 계신데 적적하지 않겠니? 같이 소고기나 좀 굽고 대접 좀 해드리자꾸나. 한 달 전 시어머니가 웬일로 인자한 표정으로 이런 제안을 하셨을 때 전 바보같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동했습니다. 아, 이제야 어머니도 우리 엄마를 가족으로 봐주시는구나 싶어 바보처럼 신이 났죠. 엄마에게 전화해 엄마 올해는 시댁에서 같이 고기 먹재.
우리 남편이 장모님 보고 싶대. 제일 예쁜 옷 입고 와.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던 제 입방정을 치고 싶습니다. 엄마는 딸이 시댁에서 드디어 제대로 대접받는 줄 알고 그 얇은 지갑을 털어 사돈댁 식구들 선물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망고와 사과를 고르고 제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화사한 블라우스까지 사오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를 불러다 음식 서빙이나 시키고 자신의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라며 자랑하며 기를 죽이려던 것이었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애적 착취가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설레하며 거울 앞에서 새 옷을 매만지던 엄마의 주름진 손이 떠올라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돈, 여기 좁으니까 그냥 밖에서 바람이나 좀 쐬고 와요. 우리 식구들 오붓하게 먹고 나면 내가 남은 고기라도 좀 싸줄게. 비 오니까 저기 복도 구석에 있으면 비는 안 맞겠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반쯤 닫으며 엄마의 가슴팍을 툭 밀어냈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봄비가 쏟아지고 안경 너머로 당황함이 가득 찬 엄마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데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 아니, 그럼요.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사위랑 오붓하게 드세요. 라며 젖은 신발을 끌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제 눈앞이 새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한순간에 짓밟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비 오는데 어디 가려고. 그냥 들어와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무슨 죄 지으셨어요? 제가 소리치며 엄마의 손을 잡으려 하자 식탁에 앉아 소주를 따르던 남편 진호가 제 팔을 억세게 낚아챘습니다. 아, 왜 그래 당신. 우리 엄마 체하시게 분위기 망치지 마. 장모님은 나중에 내가 좋은데 모시고 갈 테니까 일단 좀 나가 계시라고 해. 저기 복도 끝에 의자 있잖아. 남편의 그 무심하고도 비정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이미 수천 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를 이 비 오는 날 밖으로 내보내겠다고? 당신이 사람이야? 식탁으로 억지로 끌려온 저에게 남편은 오히려 짜증 섞인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날이잖아. 1년에 한 번뿐인 어버이날인데 당신 엄마 들어오면 우리 엄마 불편해 하시는 거 몰라? 효도가 별거야?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지.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남편의 논리는 지독하리만큼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에 젖어 복도에서 떨고 있는 장모보다 상석에 앉아 고기를 씹으며 거드름을 피우는 제 어머니의 기분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자식 낳고 고생한 아내의 눈물은 그에게는 그저 식사를 방해하는 귀찮은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가 괴물이었던 것이죠. 당신 엄마는 나중에 고기 좀 싸서 보내주면 좋아하실 거야. 분위기 망치지 말고 얼른 고기나 구워. 시누이들도 오고 있는데 이게 뭐야? 그 말을 뱉으며 입안 가득 쌈을 밀어넣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탐욕에 찌든 괴물이었습니다. 기계적으로 고기를 굽는 척하며 베란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복도 구석 비바람이 들이치는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 엄마가 벽에 기대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추운지 연신 마른 팔을 문지르면서도 혹시라도 딸 자식 안에서 난처할까봐 현관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치를 살피는 그 모습,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엄마의 문자였습니다.
미영아, 나는 괜찮다. 사위 화낼라. 엄마는 밑에 편의점에서 따뜻한 컵라면 하나 먹고 가면 되니까 걱정 마라. 어서 들어가서 고기 맛있게 먹어. 우리 딸 사랑한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퓨즈가 나가듯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암 같은 분노가 터져나와 목구멍이 타들어가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 내가 지키려 했던 가정이 이런 것이었나?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이런 인간이었나?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도 비굴하게 웃어야 할 가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굽던 고기를 불판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동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맛있니? 이 소고기가 내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가? 우리 엄마는 밖에서 빗물을 마시고 있는데 너희는 이게 목으로 넘어가냐고. 저는 들고 있던 고기 집게를 시어머니의 밥그릇 앞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애구머니나 너 미쳤니? 이게 어디서 어른 앞에서 라며 눈을 부릅떴고 남편은 숟가락을 탁 놓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여편네가 정말 돌았나? 어디서 행패야? 여기가 어디라고? 저는 대답 대신 식탁 모서리를 양손으로 잡고 온 힘을 다해 그대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수십만 원어치 한우와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 정갈하게 담았던 밑반찬들이 거실, 흰 카페트 위로 난장판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남편의 바지에 튀고 시어머니의 비싼 블라우스에 고추장 양념이 묻었습니다. 아, 내 옷. 미영아, 너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그래, 나 미쳤다. 사람 도리도 모르는 짐승들하고. 한 집에서 30년을 살려니 내가 미칠 수밖에 더 있겠어? 너희가 인간이야? 이게 어디서 감히. 이 집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된 내 집에서 당장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지금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고 싶어?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남편 진호가 제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이 집이 당연히 자신의 성체이자 권력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그 착각을 부추겼으니까요. 법률적 무지가 이토록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어 30년 동안 누렇게 바랜 등기권리증과 최신 인감증명서를 꺼내 그들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잘 봐. 이 집 주인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이진호? 최금자? 아니, 김미영 석자 똑똑히 박혀 있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만 준 내 건물이고 내 집이야. 내 놈 기 살려주려고 내가 30년 동안 입 다물고 관리인 노릇해줬더니 여기가 내 소굴인 줄 알았니? 월세 한 푼 안 내고 무의도식하던 놈들이 어디서 주인 행세야? 법대로 해볼까? 당장 퇴거 불응으로 고소해줘? 서류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벌벌 떨며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영아, 아니 미영아. 내가 잠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어버이날이라 내가 너무 들떠서 사돈을 밖으로 내보내다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지금 나가서 사돈 모셔올게. 응? 제발 화 풀어라. 시어머니의 가증스러운 태세 전환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남편 역시 비굴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려 애를 썼죠.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장모님 모셔올게. 내가 지금 당장 비 맞으면서 무릎 꿇고 모셔올게.
우리 명의 변경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일단 진정해.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고 제 마음의 문은 콘크리트로 발라버린 듯 단단해졌습니다. 필요 없어. 너희 같은 괴물들에게 줄 빵은 이제 이 건물에 단 한 칸도 없어. 5분 준다. 지금 입고 있는 옷 말고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바로 경찰 부를 거야. 이미 변호사 친구한테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준비해달라고 문자 보냈으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아니, 법원 갈 것도 없지. 이 집은 원래 내 거니까. 제가 단호하게 휴대폰으로 112를 누르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두 사람은 허겁지겁 안방으로 달려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이니 뭐니 챙기려기에 제가 다 뺏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건 하나도 못 가져가. 나가. 그 비참하고 다급한 손놀림을 보며 저는 차가운 냉소를 흘렸습니다. 미영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이 밤에 비까지 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 사돈이 말 좀 잘해봐요. 보따리 2억 개를 들고 쫓겨난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파트 복도 차가운 타일 위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엄마가 서러움에 눈물 훔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이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사무치게 다가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미련 없이 철제 현관문을 쾅 닫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편의점을 향해 걸어가던 엄마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엄마. 멀리서 엄마를 부르자 엄마가 놀라 뒤를 돌아보더군요. 저는 빗속에서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이제 우리 저런 인간들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돼. 나 이혼할 거야. 엄마랑 둘이 이 큰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밤으로 엄마를 모시고 도심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엄마의 고단한 발을 씻겨드리고 제일 비싼 룸서비스를 시켜 엄마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운 공기가 호텔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고전에만 효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가족 사이에서 가장 무섭게 적용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대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은 결국 그 배려의 근원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 부모까지 무시하는 행위는 인간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 무례함 앞에서는 절대로 참지 마십시오.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법률적 권리명의 등을 명확히 알고 지키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는 시원한 사이다인 동시에 삶의 소중한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나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꾸벅!